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등을 갖다 대잖아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이게 무슨 죄가 있어요? 얘는 입양이 왜 안 돼? 다리가 뒷다리 보세요. 너무 좋은 애인데 안타까워요. 매달 130마리 정도가 새로 들어옵니다. 남양주시에서만 하루 8마리 개가 버려진다는 건데 새 주인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시설 공간을 이게 만약에 계속 또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또. 농림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가 버린 것으로 공식 등록된 유실 유기동물은 총 61만 580마리였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11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소유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 유기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어 왔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등록 절차를 거친 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를 올린 후 10일이 지난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지자체 소유가 된 유기동물의 절반은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죽음으로 귀결된 유기동물은 총 47만 1,453마리, 전체의 49.8%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입소동물의 안락사는 19,065건, 자연사는 33,381건으로 작년에 비해 안락사는 659건, 자연사는 17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호소 내 유기동물의 입양 건수는 2020년 39,456건, 2021년 38,044건, 2022년 31,513건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유기동물의 입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처음에는 입양비를 내야 된다는 것도 부담이기도 했고,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유기동물이다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 제가 잘 보살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름이 망고인데, 망고가 입양하기 전부터 다리가 아팠어가지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비용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한데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많은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입양을 할 때도 많이 고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망고를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했는데 처음에 찾아갈 때 너무 멀어서 찾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에 있다는 부분이 접근성을 조금 낮아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서 유기동물은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과 금액적인 부담과 교육적인 부분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데 고려되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리적인 면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원금이 한정적이라는 부분이 입양을 하면서의 힘든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친 채 떠돌아다니는 동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조나 아니면 기관에서 구조 이후에 보호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들게 구조한 동물들, 예를 들어 학대자로부터 구조를 했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구조 못한 친구들을 이제 저희 노력으로 구조를 해서 잘 케어하고 그보다 더 좋은 가정을 만났을 때 가장 저희가 이 보람을 느끼는 것은 가장 좋은 가정과 가족을 만났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하는 동물 대부분 큰 상처를 입었거나 그래서 수의학적 치료가 급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갇힌 공간에서 도저히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동물들, 그런 뭐 하수도도 있고 건물 좁은 틈 사이도 있고 뭐 고속도로 뭐 난간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데 갇혀서 자력으로 탈출 불가능한 동물들을 구조를 해왔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동물들은 워낙 많아서 딱 특별하게 한 마리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동물들이 구조가 되었고, 대부분 구조한 이후에 한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뭐 3개월, 6개월 정도까지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너무 자유롭다. 쉽게 말해서 아무나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는 구조가 쉽게 버려진 동물들이 살기 위한 본능으로 야생화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만 마리를 넘었고 해마다 아마 이 유기동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동물들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지금 같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시민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동물들을 펫샵에서 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노력해야 될 것은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 뭐 그 다음에 정치인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 펫샵이나 생산업체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이제 다쳐서 들어온 동물들이 보호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힘든 구조고, 그리고 보호소에서 입양을 못 간 개체들은 보호소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난 후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하죠. 안락사가 가능하고 적절한 수의 치료를 못 받고 너무 어린 동물들, 특히나 고양이가 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 개체들이 보호소로 그냥 보내져 버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죽는 확률이 높을 거고, 그 다음에 보호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염성 질환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또 많은 동물들이 폐사를 할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폐사율이 높을 거고, 당연히 펫샵에서 작고 예쁜 동물을 누구나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보호소에 들어온 조금 큰 개체들은 입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펫샵에서 사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입양보다는 펫샵에서 사는 동물이 훨씬 시각적으로 예쁘고 귀여운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호소보다는 사는 걸 아직까지도 많이 선호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계속 사고 팔게 해놓고 보호소에서 입양률을 높이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고 파는 걸 강제를 하고 대신에 반려동물과의 반려동물을 가족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라 라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소에서도 보호소로 들어온 동물이 어떤 양질의 기본 돌봄 서비스는 계속 받아야 된다. 이게 뭐 적절한 미용도 해야 되고, 목욕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팠을 때 적절한 치료, 이런 걸 해놓고 입양을 하세요라고 해야 사람들도 보호소 동물을 더 많이 입양을 시도하려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펫샵에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듯이 보호소도 양질의 케어를 통해서 보호소 동물이 입양 가능하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뭐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보호소의 기본적인 청소 위생 부분을 담당하는 을 할 수도 있고, 케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호소에서 뭐 요구하는 거는 아마 원하는 거는 아마 임시보호를 해서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준다든지 하는 역할. 그다음에 뭐 장거리 병원 이송이나 입양 갈 때 뭐 이송할 수 있는 이송 봉사 이런 걸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호소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펫샵의 운영입니다. 펫샵에서 팔리는 동물은 번식장과 경매장을 거쳐 상점에 상품으로 전시되고 소비자에게 거래됩니다. 누구나 동물을 사고 파는 환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상품과 다름없이 거래된 동물들은 너무나 쉽게 버려집니다. 우리는 펫샵에서 동물을 사고 팔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펫샵에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처럼 보호소 내 동물들도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아 입양이 가능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임시보호를 해서 유기동물을 위한 공간을 더 확보하거나 병원 또는 입양을 갈 때 장거리인 경우 이송수단을 지원하는 등의 수단이 필요합니다.